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오행의 직업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는 물과 겨울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행의 시작이고 또 물이 수평을 이루듯이 만물을 평준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귀함과 천함이 없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수는 만물을 포용하죠. 그리고 감싸안고 또 물을 스며들고 또 오행의 목화, 토, 금, 수의 마지막 단계이면서 또 그 수는 다시 목을 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또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화, 토, 금, 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식물에게는 핵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물은 흘러야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과 토금수 중에서는 5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는 또 우리가 그 인생에서 노후를 뜻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뜻하기도 하고 또 비밀도 뜻하고 또 지식도 뜻하고 지혜 또는 정보, 인내력, 또 차분하다, 노후, 죽음은 또 어때요? 윤회가 돼서 다시 새로운 생명이 또 태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것도 관련이 있고 정신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 김장을 하죠? 그 장자도 우리가 저장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실과 결과가 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어때요? 뭐 재산이 있든 없든 자식이 있든 없든 내 나름대로 어떤 인생 살아오면서 우리가 보람찬 그런 어떤 결과를 남길 수도 있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가 많으면 사주에 수가 많으면 인내력과 지구력이 좋다 이래요. 왜냐면 노후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노년까지 왔을 때는 우리가 끈질긴 어때요? 인내력을 가지고 살아온 거죠. 그래서 정신세계와 또 이상적인 가치관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지혜와 사고력이 뛰어나죠. 그리고 침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연구 또는 발명 또는 컴퓨터와 관련된 거 연구직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또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살필 때는 그 사주의 일간의 특성을 살펴봐야 되고 오행의 관계. 만약에 수가 있더라도 금이 없다. 그럼 어때요? 그 금생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수는 물이 고여서 잘못하면 썩을 수가 있어요. 또 목이 없으면 어때요? 그 물이 흐르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신살관계, 육친적인 특성, 또 신강이냐 신약하냐 그런 조건을 봐야 되고 유전적인 집안의 그런 환경 또는 건강과 성격에 따라서 또 직업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성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공학, 의학, 임상병리, 연구지 또는 금융, 자연과학도 또 이제 연관이 있고 직업적으로는 어때요? 물과 관련된 거죠. 수니까. 그래서 주류 판매업, 유흥업, 해산물, 마도로스, 커피숍, 온천, 식당 또는 목욕탕, 수산업, 교육, 보험, 무역, 회계사, 수학자, 컴퓨터, 회계, 연구직, 경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이다 보니까는 제주도 여행을 많이 가죠. 그럼 제주도에 가는 사람들, 가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또 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커피숍을 한다거나 또는 식당을 한다거나 또는 어때요? 거기 가면 또 유람선 같은 것도 있죠. 또 마라도 같은 데 가려면 우리가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해양수산업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수오행은 신소지학도 돼요. 그래서 임상병리도 되고 또 연구 발명도 관련이 되죠. 왜냐하면 이 수가 어두움이잖아요. 어두운 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책을 본다거나 또 연구한다거나 또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가 강하면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노년기이기 때문에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죠. 그래서 기획력이 좋기 때문에 정보 수집 등과 관련 그런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숙박업도 있죠.
숙박업은 언제 들어와요? 손님이 밤에 들어오잖아요. 밤에 잠자러 들어오고 낮에 또 여행 다니고 관광 다니고 그래서 숙박업은 밤에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가 많은 사람들은 정확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굉장히 어울려요. 그래서 과학이나 수학이나 또는 컴퓨터 그런 회계 등과도 관련된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이렇게 사주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주가 임수일주가 신월에 태어나서 어때? 편인이죠? 그래서 편인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것은 연구직과 관련된 전문 직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때요? 천간에 임수도 떴고 시도 신의 시도 어때요? 수가 굉장히 수일간에 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수가 어때요? 이 목으로 흐르는 거죠. 목으로 흐르기 때문에 금생수, 수생목.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입력도 잘 되고 또 출력도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에 또 뭐가 있어요? 인신사회가 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영마와도 관련이 있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이 또 인신사회가 좋은 게 뭐냐면 생지예요. 생지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같은 거 시작하기도 좋죠. 거기다 또 이제 어때요? 인신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신충도 우리가 인사신, 삼형살, 충 이런 것도 어때요? 형살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개발을 의미하기도 있죠. 뭐 제가 또 쉽게 얘기하면은 형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어때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새롭게 내가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또 변화가 돼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래서 형살은 뭐냐면 모양을 바꾸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개발도 의미하고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인목이 장생지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연구직에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또 뭘까요? 무토일간이 자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제격이죠. 정제격인데 자가 또 있어요. 여기 자도 있고. 그러면 어때요? 천간에 임수가 떠서 편제 역할도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격국을 따질 때는 정제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수가 왕하죠.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자 축월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화가 필요하잖아요. 화가 필요한데 인목에 화에 장생주 들어앉았죠. 그럼 배우자가 굉장히 좋은 거죠. 배우자가 덕이 있고 그래서 이분도 전자공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동안 목화 토금수를 해서 5가지 오행에 대해서 직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또 사주 첩경 중간에 또 제가 살짝 바꿨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또 지난번에 이어서 사주 첩경 이어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